그날 엄마가 저를 처음으로 못 알아보셨어요. 78해를 사신 엄마가 52년을 키워온 딸을 멍하니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저기요, 누구세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병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제 눈앞은 캄캄해졌거든요. 엄마 손을 잡으려고 내민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의 기억 속에서 제가 지워지고 있다는 걸요. 52년이라는 시간이, 딸로서 살아온 모든 순간이 엄마 머릿속에서 안개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3년 전 어느 가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저는 올해 52살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 남편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죠. 제 이름은 김정숙, 평범한 중년 여자입니다. 엄마는 서울 은평구의 요양원에 계세요. 이름은 박순자, 올해 78이시죠. 3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는 혼자 사셨어요.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 줄곧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뵈었어요.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엄마 집 현관문을 열었죠. 엄마는 항상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수가 왔어. 밥 먹었니?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엄마는 언제나 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릴 때 제가 좋아하던 호박전을 부쳐 놓으시거나 제철 과일을 깎아 놓으시거나요. 손이 조금 떨리셔서 과일 모양이 울퉁불퉁했지만 그게 또 엄마 손맛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가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거였죠. 정수가 점심 먹었니? 30분 전에 물으셨던 걸 또 물으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드시면 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쯤이었어요. 늘 하던 대로 엄마 집에 갔는데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허겁지겁 안으로 들어갔죠. 엄마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엌에도 방에도 화장실에도 엄마가 없었어요.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올라가 있었는데 물이 다 졸아서 바닥이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탄내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어요. 저는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골목을 헤매며 엄마를 찾았어요. 목이 터져라 엄마를 불렀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동네 경로당 앞에서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슬리퍼만 신은 채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맨발에 양말도 안 신으셨더라고요. 10월인데 얇은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왜 이러고 계세요? 엄마가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멍하고 두렵고 길을 잃은 아이 같았거든요.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나 집에 가고 싶은데 길을 모르겠어. 50년 넘게 사신 동네에서 집을 못 찾으신 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주에 엄마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하셨어요. 기억력 테스트, MRI 촬영, 혈액 검사까지.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밤마다 뒤척이며 제발 아무것도 아니기를 빌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을 때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선생님이 MRI 사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알츠하이머 초기입니다. 뇌의 해마 부분이 위축되어 있고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에 손상이 시작됐어요.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알츠하이머라는 단어가 벽돌처럼 머리 위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이으셨어요. 초기라서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기억이 점점 흐려지실 거예요. 최근 일부터 잊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오래된 기억도 사라집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옆에 앉은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나 아직 멀쩡해. 엄마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팠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엄마가 물으셨어요. 정수가 아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지? 나 잘 못 들었어. 30분 전에 들은 얘기를 이미 잊으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냥 별거 아니래요 하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더 이상 말을 잇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엄마 집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 전에 잠깐 들러 약을 챙겨드리고 저녁에 퇴근 후에 다시 들러 저녁밥을 차려드렸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슬슬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죠. 당신 엄마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도 있잖아.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혼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또 불을 켜놓고 나가실지, 가스 잠그는 걸 잊으실지, 문을 열어두고 나가실지 몰랐거든요. 그해 겨울, 결국 큰일이 터졌습니다. 2022년 1대 2월 23일 금요일 새벽이었어요. 밤 2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이세요. 어머님이 새벽에 잠옷 차림으로 큰 길을 걸어 다니시다가 행인이 신고했습니다. 저는 잠옷 위에 패딩만 걸치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엄마가 담요를 두르고 앉아 계셨습니다. 맨발이었어요. 발이 새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정수가 왔어. 나 시장 가려고 했는데 길이 이상해. 새벽 2시에 시장을 가시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엄마를 껴안고 펑펑 울었어요. 미안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힘드신 줄 몰랐던 게요. 그제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결정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다는 게 마치 버리는 것 같아서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엄마를 낯선 곳에 맡기는 게 불효 같았습니다. 남동생 철수에게 전화했어요. 철수는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한다고 바쁘다며 1년에 한두 번도 엄마를 안 찾아뵈는 동생이었죠. 철수야, 엄마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너도 같이 의논하자. 동생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누나, 나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 누나가 알아서 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결국 혼자 다 해야 하는구나. 50년 넘게 그래왔듯이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아버지는 술만 드시고 집에 돈을 안 가져오셨고 엄마 혼자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우리를 키우셨어요. 저는 장녀라서 어릴 때부터 동생 돌보고 밥하고 청소하고 엄마 일을 도왔습니다.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은 포기했어요. 집안 형편이 안 됐거든요. 대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동생 철수 대학 등록금도 제가 댔어요.
22살 때 결혼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이 저를 좋아해 주었고 저도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엄마 걱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매달 용돈 보내드리고 매주 찾아뵙고 아프시면 병원 모시고 다녔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엄마도 저한테 많이 기대셨습니다. 정수기가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이 좋으면서도 무거웠어요. 사랑받는다는 기쁨과 책임감의 무게가 한데 섞여 있었죠. 2023년 1월 엄마를 은평구에 있는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친절한 곳이었어요. 한 달 비용이 28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엄마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짐을 정리하고 방을 꾸미고 이것저것 설명해 드렸어요. 엄마가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나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왜 나를 여기 두고 가는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도 안 하셨는데, 그냥 병이 든 것뿐인데, 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여기는 엄마 건강 위해서 잠깐 계시는 거야. 나 매일 올게. 매일 올게, 약속해.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두려움이 읽혔습니다. 낯선 곳에 버려지는 느낌이셨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이 등을 토닥여줬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딸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일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처음 몇 달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약속대로 매일 찾아뵈었습니다. 퇴근 후에 요양원에 들러 1시간씩 함께 있다가 집에 갔어요. 엄마는 저를 보시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수가 왔어. 오늘 뭐 했어? 그 목소리를 듣는 게 하루의 위안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기억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2023년 여름쯤부터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엄마가 제 이름을 가끔 헷갈리기 시작하셨거든요. 정수가가 아니라 영희야 하시거나 순이야 하시며 다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영희는 엄마 여동생 이름이었어요. 순이는 엄마 어릴 때 친구 이름이었고요. 저는 괜찮아요. 엄마 나 정숙이야 하고 고쳐드렸습니다. 엄마가 아 그래 정숙이 하시며 웃으셨지만 몇 분 후에 또 다른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해 가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엄마가 저를 딸로 인식하지 못하시는 순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들어가니까 엄마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셨습니다. 누구세요? 왜 남의 방에 들어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 나야, 정숙이야. 딸이야. 엄마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딸, 내 딸.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아, 정숙이. 우리 정숙이가 이렇게 컸어. 마치 제가 아직 어린아이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머릿속에서 시간이 뒤섞이고 있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네, 엄마 정숙이 많이 컸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눈물이 차올랐지만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면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고 나중에는 오래된 기억도 흐려집니다. 어머님은 지금 과거와 현재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더 심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실감이 안 났어요. 하지만 2024년이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저를 완전히 못 알아보시는 날이
점점 늘어났거든요. 10번 가면 3번은 저를 낯선 사람 취급하셨어요. 5번은 딸인 줄 알지만 이름을 헷갈리셨고 2번 정도만 정수가 하고 제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2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엄마가 정수가 하고 부르시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반대로 누구세요? 하고 물으시는 날은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요. 2024년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갔더니 엄마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엄마, 나왔어. 엄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언니. 언니가 왜 여기 왔어? 언니라고 부르신 거였어요. 저를 엄마 언니로 착각하신 거였습니다. 엄마 언니, 그러니까 제 이모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엄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손이 거칠어졌네. 고생 많이 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가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언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반가워서 그래.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엄마 젊었을 때 사진, 제가 어릴 때 사진, 가족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엄마는 젊고 건강했습니다. 저를 업고 활짝 웃고 계셨어요. 그 엄마가 이제 저를 못 알아보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과연 엄마의 기억은 어디까지 사라지는 걸까요? 엄마가 갑자기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다른 빛이 스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정수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너 왔구나.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네, 엄마. 나왔어. 나 정숙이야.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아. 내 딸이잖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엄마가 저를 알아봐 주셨거든요. 엄마가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 엄마 아직 안 죽었어. 울먹이면서 웃었어요. 엄마다운 말씀이셨거든요. 엄마가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엄마가 요즘 머리가 이상해. 뭘 자꾸 잊어버려. 내가 누군지도 가끔 몰라. 저는 괜찮아요, 엄마. 나 알아봐 주실 때도 있잖아. 지금처럼.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많이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지 엄마가 알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정수가, 엄마가 부탁이 있어. 네, 엄마. 말씀하세요. 엄마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너를 완전히 못 알아보게 되더라도 그냥 가끔 와줘. 옆에 앉아 있어줘. 그것만 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엄마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넌 내 인생 살아.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너 낳고 키운 거, 그게 엄마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어릴 때처럼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손이었어요. 잠시 후 엄마의 눈빛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갸웃거리시며 물으셨어요. 저기, 근데 당신 누구세요? 아까 들어왔던 분이죠. 또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저 아까 잠깐 들른 사람이에요. 또 올게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착한 사람이네. 저는 엄마 손을 한 번 더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엄마가 저를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엄마는 여전히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엄마의 딸이었어요. 그건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5년 여름이에요. 저는 여전히 매일 요양원에 갑니다. 엄마가 저를 알아보시는 날은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예요. 나머지는 착한 아가씨 또는 젊은이, 가끔은 언니라고 부르시죠.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그냥 엄마 옆에 앉아 있습니다. 손을 잡고 있어요. 엄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듣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100번도 더 들었지만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요. 정수기가 처음 걸었을 때요. 정수기가 유치원에서 상 받아왔을 때요. 정수기가 시집갈 때 울었어요. 엄마의 기억 속 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어린아이로, 학생으로, 신부로. 시간이 뒤섞여 있지만 그 모든 저를 엄마는 품고 계세요. 남편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은 가끔 같이 가요. 장모님 뵈러요 하면서요. 엄마가 남편도 못 알아보시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엄마 말씀에 맞장구 쳐 드려요. 동생 철수도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부산에서 올라와서 하루 있다가 갑니다. 엄마가 철수도 못 알아보시지만 철수는 울면서 엄마 손을 잡아요. 늦었지만 나마 잘된 거라고 생각해요. 요양원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님, 어머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매일 누가 와서 손 잡아주는 분이 어디 있어요. 어머님은 복 받으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복 받은 건 저예요. 엄마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복 받은 거예요. 엄마가 저를 알아보시든 못 알아보시든 엄마는 여전히 저의 전부거든요. 어제 요양원에 갔을 때 엄마가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저 하늘 좀 봐. 예쁘다, 그치?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인 하늘이 정말 예뻤습니다. 네, 엄마. 진짜 예뻐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쁜 것 같이 볼 사람이 있어서 좋다. 저는 울컥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셔도 옆에 있는 사람이 좋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거면 됐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아프신가요? 기억을 잃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요양원에 모셔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많이 울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면서 나쁜 딸이 된 것 같았고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실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엄마가 제 이름을 잊으셔도 제 얼굴을 못 알아보셔도 엄마 마음속에 저라는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마가 저를 키워주신 그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손 잡아드리고 같이 하늘도 보고 옛날 이야기도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효도고 그게 사랑이에요. 기억이 흐릿해져도 사랑은 남아요. 저는 그걸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